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틀보 김어준,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대표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입에서 터진 여러 가지 어떤 폭로 중에 진짜로 이렇게 확인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주 다이너마이트 엄청나게 큰 거를 터뜨리죠. 폭탄을 터뜨려 놓고는 그걸 빠져버립니다. 여론에 던져놓고 자신은 뒤로 빠져버린다. 근데 여론은 그걸 받아서 진짜 이제 언론으로 불릴 수도 있는 그런 대형 미디어가 그걸 또 보도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권 때 그 TBS에서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입니까? 그걸 계기로 그 프로그램도 이제 내렸지만 그 방송사 자체가 지금 문을 닫게 지금 생겨질 정도로 엄청난 어떤 사회적 파장을 악영향을 이제 끼친 그런 인물인데요. 와, 이 김어준이가 또 한 건 했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다.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의 그 담화를 봐도 그렇고 계엄 실태를 보더라도 그 실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던 그런 계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원된 병력도 아주 적었고, 그러니까 그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합니다.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권에 그리고 언론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고역책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저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죠. 내란. 터지자마자 내란이더군요. 근데 그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나머지는 내란이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계엄이 적법했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를 다퉈본다,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적법성을 따져보는 이런 식의 합리적인 논평이라든가 보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명령을 이행했던 따랐던 사람들을 내란범들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통령이 사실 그 계엄을 선포할 때 강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국민 담화를 통해서 선관위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면에 이제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우리 언론이 정상적이라면은 그걸 취재를 해봐야 돼요. 설령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때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어떤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그걸 안 하네. 가령 그 제법 큰 규모의 언론사들이 스카이 데일리처럼 진짜로 그거를 믿는 방향으로 취재를 한다 그러면 나라는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순식간에 그냥 세상은 바로 잡힌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네, 언론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죽이려고 때는 이때다, 이런 식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왜 부정선거는 건들리려고 안 하는지, 왜 성역처럼 아예 그 주변에 가려고도 안 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하려 한다니까. 자,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런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치한 삼류 찌라시 선동인데 이걸 믿고 지금 따라가는 우리 언론들, 이걸 일제히 쫙 보도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뉴스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모든 언론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대형 미디어들도 전부 이 김어준의 이 쓰레기 선동을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정말 아깝습니다. 너무도 저질이라서. 원래 이런 것을 초대형 이런 그 폭로를 할 때는요, 근거를 어느 정도 밝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가 누구한테서 들었다더라,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은 취재원 보호래, 그냥. 그래서 그 사람 비밀리에 이렇게 그냥 혼자 놔두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좌파들이 이렇게 해도요 크게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파가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거 완전 매장돼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론 환경, 언론 환경이 이 우파에는 너무도 가혹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음모론이 우파에서는 거의 없는 이유가 잘 통하지도 않고 그걸 잘 하지도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어요. 조명현 씨가 그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폭로를 했잖아요. 진짜 팩트를. 근데 그 본인은 굉장히 비참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보수입니다. 국민의힘도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푸시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공익 제보가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이 보수 쪽이죠. 자, 아무튼요. 여기 보시면 김어준 한동훈 사살 계획 우방국이 제보했다. 미국에서는 no. 이 우방국이 누구인지 전혀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폭로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100% 카드라지, 이런 식이면은. 그 이번 계엄을 보십시오. 아니, 실탄도 지금 들고 있지 않는 그 무장 상태로 뭐를 사살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저는 팔랑귀라서요. 이 말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와 하고 전부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또 넘어가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덜해요. 딱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왜 하필 한동훈을 걸고 넘어졌나? 이게 이제 한동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 밀어내고 한동훈을 이렇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 전국에서는 뭐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는 몰라도 한동훈 자체의 그 뭐랄까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한동훈 구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 김어준의 이번 근거 없는 찌라시 폭로 이 떡밥인데요. 초대형 떡밥이죠. 왜 이 시점에서 이걸 던졌느냐? 뭐 일단 이 탄핵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그런 짓입니다. 일종의 이제 공적을 세우겠다. 나도 보탰습니다.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고요.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탄핵 시점에 이걸 딱 던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탄핵표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 특히 이걸 통해서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따르는 몇몇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기 위해서다. 이런 어떤 간단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어준은요, 그거는 이제 외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형 떡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어준 자신의 일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보자 못 밝힙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안 밝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밀당만 일어나는 거지. 계속해서 티격태격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김어준은 절대로 제보자는 공개 못한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뻥카인 거지, 뻥카. 뻥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이 계엄에서 누가 누구를 구금하고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사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말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라는 전부 구라, 거짓말입니다. 그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인 게 없어요. 자, 이 뉴스를 제가 볼 필요도 없겠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짜고 치는 거죠. 불러가지고 뭐 진짜 국가기관에서 이걸 정성이 있는 듯 막 질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사설 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믿는 국민들도 한심하고 암살조 제보 주장 제보한 이 사람이 진짜로 있었다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제보했다는 사람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소리를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김어준 비판 및 논란 중에는 대부분 여기 업무 소리입니다. 업무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공했는지 그거를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는 나중에 아니면 말고요. 그냥 근데 이거에 자꾸 당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 이번에 이 대통령의 계엄 이후 터진 여러 가지 카드라를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당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이재명 잘한다고 박수 칠 거예요? 물개 박수 칠 거예요? 그런 범죄 혐의자를 세상에 대통령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응? 김건희 여사의 혐의라는 게 이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어? 이재명의 그 많은 혐의 중에 한 개하고도 바꿔도요. 이재명이가 더 무거워요. 사실은. 대부분. 그런 걸 갖고 완전히 그냥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를 시켜놓고 유리를 시키고 탄핵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방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 방어를 못한 데는요. 한동훈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대통령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큰 어떤 배경에는 한동훈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요. 김어준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김어준은 천하가 아는 친문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가장 좋아해요. 조국을. 조국 구속 후에 이런 이야기가 터졌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도 살아야 되거든. 개딸들이 싫어하는 그 정치인들 중에 이 김어준도 들어갑니다. 개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그 수박들입니다. 그런데 수박 중에 왕수박이 인문이면 왕수박 그 밑에 있는 중간 수박들 좀 큰 수박 있죠. 그 중에 한 명을 이 김어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도 정리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 지도 살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어떤 그 선동을 통해서 이재명과 개딸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사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다. 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진짜 조국, 김경수 이 라인인데 그 중에서도 조국이죠, 조국. 조국이가 이번에 그 파기환송되어서 살았으면은 완전히 조국 라인에 타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쩌자 큰일 났다. 자칫하면 나도 죽겠다.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김어준은 그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특히 대형 업무 가운데 진짜인 것은 거의 없었다. 예전에 K보팅이라고요.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파에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K보팅 그거는 아주 그야말로 꽤 맞추기, 뭐 자신들 그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조작값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그 맞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김어준, 제가 볼 때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이 김어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진짜 이런 식의 수박이면서도 이 양쪽에다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고비마다 이재명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어준이는. 이제 그걸 개딸들이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재명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도 아마 탄핵 이후에 만일에 탄핵된다면은 탄핵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일에 탄핵된다면 그 후에 이 김어준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더더욱 가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확실히 눈도장을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이제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개딸과 이재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웃기는 일입니다만 이게 지금 저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한동훈을 이용해서 여권 전체를 흔든다라는 저들의 전략, 저들의 작전이 그대로 적중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입증이 된 것이다. 한동훈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여권 내에서 거대한 분탕, 거대한 어떤 분란의 원인 제공자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어준이가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3년 찌라시에도 나오지 못할 수준의 선동을 하는가? 지도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지도 살기 위해서. 김어준도 털면 엄청나게 털릴 겁니다. 예전에 홍준표가 그런 말 했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은 바로 감옥 간다 그랬죠.
제 생각에는 여기도 그 반열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짓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이고, 자칫하면 나도 큰일 나겠다. 이런 관계를 저희 저쪽 이제 이 개딸 뭐 유튜브라든가 개딸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가보면은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 친문 세력 전체를 그들은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문들도 당연히 개딸 세력, 이재명 세력을 적대시했고요. 이런 걸 우파에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움직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둘을 하나로 보는 거야. 이재명하고 문을 하나로. 그래서 그 둘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뭔가 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했는데 지금 둘 다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